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일단 저희 국립목포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님을 매번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처음 뵙는데요. 실물이 정말로 네,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진행을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지를 먼저 받아왔습니다. 그중 4개의 질문지가 최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네, 저희는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4개의 단어를 표현해봤습니다. 희망, 감사, 사랑, 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마음에 드시는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등교육, 재정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고등교육이 뭔지 아세요? 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은 고등학생 교육이 아닙니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대화 나눠보시고 이야기 해보고 싶은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 박동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OECD 국가들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1.2%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에 부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 정부에서는 0.8% 정도만 고등교육 재정에 부담을 하고 있고 여기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은 0.47%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경우를 저희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듣기 이전에 우리 학생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질문한 학생의 견해는 저 견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학의 경우는 특히 그 교육부 정책에 따라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라 함은 지금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또 국가 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부에서 내미는 제시를 그냥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책을 따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의 학생들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문은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문화에 기반되는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범대를 재학 중인데 교육은 모든 문화의 기반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교육이 뭔가 돈과 재정에 묶여야 되고 돈과 재정의 현실에 꼭 지켜야 할 교육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좀 저희 나라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이 아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OECD 국가들은 평균이 1.2%쯤 되는데 우리 한국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 교육비 그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그 비율이 GDP 대비 우리나라는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데 OECD 평균은 4.5% 그렇게 되고 반면에 우리 민간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그런 이제 그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한 3배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예산에서 고등교육 재정 그리고 전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그만큼 높아져야 제대로 수준이 있는 이 고등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법안 개정 법안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단숨에 0.8%에서 OECD 평균 1.2%로 바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1% 정도 수준으로는 높여야겠다. 이제 그렇게만 되면 지금은 이제 고등 그 교육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의 지원이 대체로 수도권으로만 그렇게 이제 집중이 돼서 우리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서울대학하고 비교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보다도 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이 정부의 지원금에 목매달다 보니까 맞으면 정부의 어떤 지침 이런 데 예속이 되다시피 돼서 자율적인 또 창의적인 그런 대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교육 재정 그 비중을 1% 수준으로 높이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비 전체가 차지하는 GDP 대비 그 비중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려야겠다. 그렇게 제가 이미 공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상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도 지역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눠주실 분을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 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포대학교의 모토는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충분하게 우리 이런 지역에도 세계로 진출할 만한 인재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수도권과 차별 없이 자신의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도권과 동등한 기회를 가진 수도권과 차별이 없는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또 그에 대해서도 혹시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또 모토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입니다. 이거에 더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을 만들면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수도권에 있는 그 일상적인 부러움들, 예를 들면 문화, 예술, 그런 분야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지방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에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죠. 지역에는 기회가 없고 기회는 오로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수도권은 너무 정말로 과밀로 미어터지고 반면에 지방은 텅텅 비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지역을 지키는 이렇게 아마 이런 그 현상이 계속돼 나가면 아마 지역은 그냥 공동화돼서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뭐 수년 내에 기초단체 가운데 지역의 단체들은 상당 부분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인 예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들 서울 올라가니까 이게 부모들이 그 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보람이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난 이후에 부모들을 제대로 모셔주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들의 기대고 보람인데, 자식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니까 정말로 뭐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비성을 통해서나 가족들이 겨우 만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크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제1번 정책 공약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자리 그러면 뭐 민간에서 만드는 거죠. 뭐 혁신을 통해서 또는 뭐 창업을 통해서 또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면 민간에 일자리를 맡겨놓은 결과 지금 일자리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저성장의 위기에 빠지게 됐고, 또 아주 극심한 양극화 시달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깊은 절망을 안겨주고 있고,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는 정말로 거의 뭐 국가 재난 정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그다음에 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 문제를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17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입니다. 행정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뭐 이런 또 복지 이런 쪽에 마냥 국민의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의 일자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 함께 해당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자치정부가, 자치단체가 함부로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전체 조직과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만 제대로 풀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사하고 조직을 꾸릴 수 있게끔만 해주면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필요한데, 이 상담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학교장이 그냥 기간제로, 임시직으로 상담교사를 채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원시가 그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당장 많은 상담교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고, 또 많은 또 지방의 복지 공무원들, 또 복지 분야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지역에 보다 많은 기회들을 늘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나주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주 혁신 도시를 통해서 지금 나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게 또 우리 전남 지역에 많은 이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권을 바꾸어서 제가 주창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통해서 기왕에 내려온 한전에 대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을 나주로 다 내려와서 대단지 클러스터를 만들게 한다면, 대단지 에너지 밸리를 만들게 한다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또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전 사장님께서도 중앙정부가 조금만 이렇게 뒷받침만 해주면 2020년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500개의 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500개인데 한 기업에 60명으로만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무려 3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전남에 있는 8개 산단의 일자리 합계가 5만 개쯤 되거든요. 나주 혁신도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만 해도 무려 3만 개.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그것을 더 많은 숫자로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자리들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내려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할 때면 지역 인재들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저는 30% 이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리 한전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점점점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늘려나가서 금년에는 15% 정도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30%로 높인다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 지역의 국립대학들을 육성해서 여기서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또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모든 젊은이들이 학력이나 또는 학벌과 무관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방안이 블라인드 채용제입니다. 입사 시험을 치를 때, 또 공기업이 채용할 때,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차별의 요소가 되는 학력, 학벌, 출신 학교, 심지어 집안 배경,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는 지역 출신, 이런 부분들을 다 가리게 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이렇게 채용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공기업들에 대해서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KBS가 블라인드 채용제를 한 3년 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닙니다. 2005년부터 끝까지 3년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KBS의 기자, 아나운서, 그 다음에 PD 신규 채용을 할 때 80% 정도가 이른바 스카이대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이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니까 거꾸로 80% 정도가 일반대 출신들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지방대 출신들이 그전에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40%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맞으면 지방대 출신들도 백지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당당하게 승부를 통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블라인드 채용제가 될 수 있도록 표준 이력서 제도, 아까 이 차별의 요소가 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게 만드는 그런 표준 이력서 제도를 제가 시행을 꼭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리고 우리 또 지역의 대학생들에게까지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감사라는 단어는 지방 국립대학 육성이라는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립목포대학교 또한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이 주제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기서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정치환경홍보학과 이종국입니다. 아까 앞선 질문에서는 지역 인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지역 불균형 정책에 의해 지역 인재가 아까 말씀한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지역은 청년 인재가 없고 지역 경제는 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인지도 차이로 인해 우수 지역 인재가 수도권 사립대학으로 유출하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목포대학교와 같이 지역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청년들의 탈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중심 국립대학교의 지원 정책에 대안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점에 대해서도 지향하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있나요? 네, 전 문재인 후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립대학교 지원 정책에 대안이 있다면은 그 지역 청년들이 탈지역화를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지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업이 없다든지 원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까,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그 목포대는 이 지역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지역 국립대학 그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견해뿐만 아니라 혹시 뭐 좀 더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런지요? 예, 어유 가운데. 누가 마이크 좀. 네,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 봐도 다른 말씀이 없으신데,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뭐 이 지방 국립대 육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뭐 대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여기 총장님. 그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그 전체로 봤을 때 대부분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다는 의과대학이 있는 거점 국립대학, 큰 대학이 있는 반면에 목포대학 같은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사실은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전남대학 출신은 이 전남 광주에 머무는 취업에서 머무는 비율이 굉장히 낮지만 목포대학 학생들은 바로 광주 전남을 이끌어가는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의 규모나 이 수도권 집중의 대학 지원 정책 때문에 지방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작은 규모의 국립대학들은 국가 재정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은 바로 학력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대학을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국립대학을 육성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지역균형 발전의 이 하나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같이 산업화가 덜 돼 있는 지역은 대학 주도형 산업개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울산이나 거제와 같이 산업화가 되어 있는 쪽은 기업 중심의 이 산업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지만 산업화가 덜 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 국립대학이 바로 주체가 돼서 지역 산업을 견인하고 창업하고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되시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역을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에 절대적인 재정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총장 말씀 잘하셨죠. 예, 이제 그렇게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사회 대학의 서열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이 1등,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다 이렇게 줄 세우기를 지금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가 높은 대학일수록 취업이 잘 돼요. 그러니 또 입시에 목을 매달아야 되고, 그러니 또 우리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많은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만 가지고 부족해서 또 스펙 그거 이제 쌓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한 줄로 세우다시피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도 명문들이 있죠. 어떤 학과는 미국 같으면 하버드 대학이 좋다든지, 또 어느 학과는 또 예일 대학이 좋다든지, 또는 무슨 공대는 MIT 공대가 좋다든지, 이런 명문 대학은 있지만 이렇게 대학 전체가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없애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교육에 있어서의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일종의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서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은 함께 입학을 해서 예를 들면 강의의 학과에 따라서는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 학점이 되고 일정 학점 이상이면 공동으로 학위가 부여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국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넓혀 나간다면 공영형 사립대학교까지도 넓혀 나가고, 또 나가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이상의 사립대학교까지 다 넓혀 나가는,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이 국립대학들이 저는 서울대 수준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혁신 거점이 되기도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의 거점이 돼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좀 또 더하자면
이 지역의 어떤 그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좀 말하자면 이제 이 분야만큼은 이 대학이 전문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글로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더해서 포항공대처럼 예를 들면 한정공대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과대학 그렇게 만들면 나주 혁신도시가 에너지 밸류로 커나가는데 그리고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남은 자꾸 이제 인재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하죠.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또 도시 지역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의료 특히 공공의료는 이렇게 태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긴급 구송 체제 같은 것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도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급하게 심근경색이라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헬기로 이렇게 후송을 하는데 헬기로 후송해도 제대로 치료할 그런 의료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과 국립대학에 마찬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의료에 있어서 그것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면서 의료에 있어서도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그 광주 공약으로 그 광주 그 장성에 국립 심혈관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혈관 질병이 암 다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많은 이제 사망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국립 심혈관 센터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둔다 그러면 또 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에게 그 의료 혜택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지방의 대학을 다녀도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수도권의 대학과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꿈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꿈이라는 단어 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수익 씨 혹시 이제 졸업하시고 취업은 이제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렇게 저희 목포대학교 많은 친구들이 취업에 대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이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생명과학과 2학년 이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지역 일자리를 늘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역시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이 예전에 특정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또래인 선생님들 대부분이 계약직과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펼치기 위해 얻은 직장에서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 꿈과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능력이 없어 비정규직, 계약직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정책 방안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한 소셜 이제 커머스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아닌 신입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살아나고 더 생겨나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기업에 더욱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손을 든 분들이 또 계셨는데. 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이쪽 분이 아까 먼저 손에 드셔가지고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에 재학 중인 도시 및 지역개발 전공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의 지역 학벌 엘리트주의에 맞서서 저항하시는 선봉에 계시는 문재인 후보님을 만나서 영광이고요. 제가 꿈이라는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꿈이고, 그 행복하게 살려면 수익이 일정해야 되는 것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대우가 좋은 공무원을 많이 꿈꾸는데, 그 후보님이 내세우신 공약 중에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좀 공무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확실한 게 현실이에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거의 탑 순위에 등극될 만큼. 근데 이제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만큼 뭐 60만 개 이렇게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맞는 예산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그걸 한다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이제 연금도 줘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후보님이 최근에 이제 대담으로 이루어진 책을 봤어요. 그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기회 차단을 언급하셨어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제 학벌의 서열화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이게 이제 문 후보님의 생각이라고 그 책에서 봤는데, 이제 공무원 일자리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이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뭐 기회 평등이라는 말 아래에 더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이 훨씬 심화되고, 뭐 대학교의 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이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까 봐 약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우선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 또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다 철밥통이다.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죠. 그런데 그 공공 부분,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7.6%좀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은 평균이 21.3%예요. OECD 평균이 우리나라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까지는 어렵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까지만 가면, 그러면 한 10.5%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만 가더라도 81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81만 개 만들겠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법적인 정원보다 무려 19,000명이 부족합니다. 작년 태풍 때 울산에서 강기봉이라는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급 업무를 담당했는데 소방관 수가 부족하니까 태풍 때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불어난 그 강물에 휩쓸려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죠. 근데 구조 업무는 또 특별한 훈련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무려 19,000명 법정 정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주저할 일이 뭐 있습니까? 법적 정원을 채워주면 소방관들의 그런 가로도 막고 우리 국민들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부사관 하면 요즘 병력 자원도 부족한데 우리 군을 더 이제 전문화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병력 기간도 단축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다 필요한 거죠. 복지 공무원 늘려주면 우리 전남의 많은 어르신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전체 제가 예산 소요를 제출했는데 5년간 누적으로 21조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럼 연간 4조 2천억쯤 드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가 15조 6조쯤 됩니다. 또 해마다 우리가 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17조쯤 되거든요. 전체 고용 예산 가운데 일부를 할애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가운데 조금만 일자리 쪽으로 돌려도 연간 4조 2천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기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이 최고 수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나면 2020년대 초반 조금 지나면 취업기 청년들의 수가 격감해서 5년 정도마다 한 100만 명씩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때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력의 부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만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우리 청년들의 절망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도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9.8%, 체감 실업률은 무려 34.2%. 그러니까 전체 청년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백수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되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 입사를 해도 거의 80% 이상이 평균 3년 안에 다 퇴사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결혼도 못하게 되고 당연히 출산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당장 올해부터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몇 년 좀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죠.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정말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청년 일자리 부분은 아까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일자리들을 많이 나누고 법정 노동시간하고 법정 휴가만 준수해도 무려 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너무 차이가 큰데 이 비정규직들을 전부 질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이것이 저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이다. 그것을 네, 네, 문 후보님의 좋은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일정상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역의 인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지역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망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정말 과밀로 걱정하고 지방은 텅텅 비게 되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돈도 기업도 사람도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몰려가니 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아마 저도 그렇고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첫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가보면 갈수록 더 이렇게 발전하고 확대돼 나가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이 멈춰지고 거꾸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정권 교체한다면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거의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시키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지역과 지역 간에도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님도 힘을 내시고 저희 청년들도 힘을 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이파이브 하면 제 뒤로 오셔서 문 후보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야 돼요. 네, 하이파이브를 하신 분들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시고 사진 촬영을 하실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 참석자께서는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하이파이브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학생들은 별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받을 필요 없고요. 보내줄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이파이브 하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오셔서 네 단체 사진 촬영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잘한 거 맞아? 네, 하이파이브 하신 분들은 키 작으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들어갑시다. 프랑카드 좀 내려주실래요? 살짝만 프랑카드 내려주실래요? 자, 오늘 문재인 후보 이 목포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그리고 지지자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일자리, 청년들의 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온 많은 우리 시민들, 지지자분들 잠시 만나볼까요? 학생들도 잠시 만나보고요. 아까 사진 많이 찍는 모습을 봤는데 자, 어떤 소감을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이 신호가 안 좋나 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 볼게요. 저희 라이브 장비가 좋지가 않아서 밖에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지금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인데 강연 혹시 들었어요? 네, 저희는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예, 얼굴 표정이 밝은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만 좀 들어볼게요. 문재인 후보 직접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땠는지. 자, 너무 관심 많습니다. 먼저 네. 저요. 잘생긴 학생. 뭐 딱히 제가 이제 온 이유가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고 제가 관심이 생기면서 네네. 아무래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또 제가 정치 언론 홍보학과인데 아, 그래요?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막 들어온 1학년. 아, 1학년 새내기구나. 그래서 네. 제 롤모델로 항상 삼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네네. 롤모델이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왔었는데 또 문재인 후보님뿐만 아니라 어저께 또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예, 그것도 듣고 오늘 이것도 듣고 하면서 비교가 되겠네요. 비교라기보다 네.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지만은 정치인분들이 이제 말하신 거나 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감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이런 것들 많이 배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뜻깊은 시간에서 제가 앞으로
제가 문재인 후보님과 개인적으로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얼굴 나온 거 찍었거든요. 제가 대충 얼굴 네, 손도 잡아보고 네, 제가 네. 나중에 혹시나 정치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네. 언젠가는 한 번은 그런 자리에서라도 뵙게 될 텐데. 네, 정치의 꿈이 있으시군요. 네. 제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뵙게 된다면 네,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래요.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네, 의원님의 제가 그때 강연도 가보고 네, 사진 후보님 찍었으면. 만나러 그때 찾아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그거 있잖아, 그 과거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제가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오늘 문재인 후보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던 것에 대해서 맞아요. 저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예, 사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 오늘 문재인 후보 만났는데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보니까요. 네. 일단은 뭐 약간 형식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진짜 TV로 본 것보다는 훨씬 뭔가 다부지고 네, 훨씬 좋았어요. 예, 잘생기셨고요. 네. 오늘 그 맨날 대선 토론이나 네. 뭐 그냥 일반 정치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신 얘기 들어보다가 이제 실제로 뵈서 이제 제가 이제 아무리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제는 20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이제 갔다 온 다음 바로 취업을 준비하고 제 인생 루트에 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서 이제 문 후보님의 이제 뭐랄까 이제 비전이나 정책 같은 걸 이제 직접 들어보고 또 제가 듣지 못했던 것에도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확신도 있었지만은 더 확신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냥 이런 좀 많은 참 좋은 시간이고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어제는 심상정 후보를 보고 오늘은 문재인 후보를 보고 목포대학교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한 말씀 들어야죠. 네, 어땠습니까? 친구 따라 온 거예요? 네, 처음에 저 솔직히 친구 따라서 왔는데 친구 따라 강남 온 게 아니고 친구 따라 문재인 보러 왔군요. 네, 그죠. 근데 어땠습니까? 저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네. 그 생각보다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 네, 그래도 그 실제적으로 이제 후보의 그런 정책, 비전 뭐 이런 걸 들으니까 좀 네. 신선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TV에서 보는 거랑 네. 다르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좀 더 뭐라 해야지 좀 감명 깊었다고. 무슨 과예요? 저도 같은 학과구나. 네. 요즘 신입생들은 뭐 촛불 집회도 작년에 있었고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도 많이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오마이뉴스에 네, 오마이TV에 저희 네, 오마이TV. 봤어요. 아, 오마이TV 아세요? 네, 촛불 그 집회 봤어요? 촛불 집회 영상 할 때 네. 네, 그래요. 그때, 네, 스트리밍 같은 거로. 저희가 1차 때부터 20차까지 네, 한 네, 번도 안 맞아요. 쉬고 쭉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입생, 대학 새내기가 볼 때 이것 좀 우리나라 이것 좀 바꿔야겠다. 정말 적폐청산이 이거다. 우리나라는 이걸 빨리 바꿔야 청년들에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한마디씩 먼저. 저는 그 지금 큰 문제가 저는 일자리가 좀 일자리 그래요? 문제가 예, 좀 크다고 예.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네, 청년 일자리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친구.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님의 장점과 또 제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님의 그 이재명 시장. 약간 그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이다. 발언을 많이 사이다 하잖아요. 고구마의 네네. 콜라보가 필요한가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셨지만은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님의 그 강점과 왜 이재명 후보 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왜 지지했는가 그런 점도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시원시원함과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걸 좀 장점을 가져와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온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공약 같은 건 내걸 때 물론 좋은 공약을 걸고 싶죠. 또 다른 후보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고 싶기도 하지만은 말만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공약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왔었고요. 네. 제가
제가 이제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문재인 후보님을 좋아한다고 해서도 문재인 후보님이 뭘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막 그 성향에 안 두고 어떤 당에 있어서 어떤 당의 정책 같은 게 좋다 싶으면은 네. 그 성향 같이 네. 뭐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네. 좋은 거는 네, 무조건 정치판이 아무래도 좀 단적으로 보자면 서로 정당 이득을 취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지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에 네, 대한 네. 정책을 정말로 좀 통합해서 이제 그만 이제 싸우고 이제 화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해서 아까 이재명 시장이 내세웠던 적폐청산 확실히 하고 함께 확실히 안 하더라도 네. 잡을 건 잡고, 잡을 거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청년들도 그 이번에 촛불 집회 같은 네, 경우에도 맞아요. 이제 초, 중, 고 할 것 없이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요. 그때 몇몇 어른분들께서 하신 소리가 정치의 정자도 모를 학생들이 나와서 뭘 안다고 이제 촛불을 드냐 라는 말 알아요, 근데 네, 하시는데 네. 제가 느낀 게 그러면 그 정치의 정자도 모를 정도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박근혜 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그 정도 나와서 이제 공부할 시기에 촛불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촛불 집회를 하면은 하는 걸 보면은 네. 왜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하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무조건 학생들이 모른다기보다 믿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사회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 오마이TV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앞으로 오마이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새내기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갑자기 좀 여쭤봤는데 그래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마이뉴스 팬이에요. 제 방송 중이어서 방송 끝나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학생들이 있는데 자, 카메라 보니까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여학생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남학생들을 만나봤으니까 여학생. 자, 오늘 문재인 후보 만났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용감한 우리 목포대학교 학생들. 뛰지 말고. 한 말씀. 예, 용감해. 네,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멋있다. 뒤에 학생들 응원해주고 있어. 막 박수 치면서. 와. 자, 무슨 과 몇 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윤리교과 17학번 송유나입니다. 1학년. 1학년이구나. 네. 차길이니까 조금 빠질까요? 네. 저 뒤에 차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뉴스예요? 오마이TV 지금 방송 중이에요. 생방송 중이에요. 생방송 중이에요? 네, 인터넷 생방송. 오마이TV 유튜브 보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떡해. 네. 저 못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요, 할 수 있을 괜찮습니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문재인 후보 오늘 목포대학교 찾아가지고 학생들하고 네. 대화를 나눴는데 어땠습니까? 지켜봤는데. 네. 네. 정말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사진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전공 교체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조금의 믿음은 갔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직접 문재인 후보를 보니까 네. TV에서 볼 때보다 조금 더 친근감 느껴지고 네. 더 좋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네. 어땠나요? 학생들이 볼 때는? 그 얼굴이 좀 편안하게 생기셔서 네. 어려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찍으셨어요, 같이? 아니요, 저 2층에서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자, 우리 새내기인데 네. 새내기가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많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관해서 걱정이 많은데 네. 좀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해요. 정말 이 취업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시급하군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야, 우리 학생들을 우리 친구를 위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자, 우리 17학번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또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기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요 또. 네, 안녕. 자, 이렇게 인사만 나누고 저희 카메라를 보고 한 말씀 해요. 와서. 와요. 괜찮아, 와요. 빨리. 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 짧게. 어땠는지 문재인 후보 봤는데 대화 나누는 얘기 들으니까 어땠는지. 오마이 TV인데 한 말씀 해줘요. TV 안 좋아요. TV 안 좋아요. 그럼 목소리만 어땠습니까? 너무 새롭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롭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네.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새로운 대통령에게. 좀 20대들을 위한 네. 그런 거요. 그런 일자리 정책이나. 네, 근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또 뛰어가는데요. 네. 자, 일자리 정책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고 화이팅을 외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이나 일정 때문에 빨리 이곳을 강당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학생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을 잠시 만나볼까요? 학생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당원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의 만남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일정은 대전 충남권, 그러니까 충남권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통합 행보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 아마 대전으로 문재인 후보는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지자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335 모이셔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나오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2층에서 당원들과 아마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학생들을 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그럼 계신 시민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 TV에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셨어요? 오늘 행사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밖에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못 들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TV에서 지금 인터넷 방송입니다. 오마이 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 TV인데요. 인터넷에서 안 하세요? 말씀. 인터넷 TV 보시면 되는데. 정규제 그거는 다른 방송이고요. 저희는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 촛불 집회를 매주 방송을 했던 오마이 TV입니다. 그 방송이 거시기합니다. 박근혜 씨 탄핵 박근혜 씨하고 대담 프로 했던 거죠. 아니라 그건 정규제 TV 다른데. 정규제 TV 인터넷 방송으로 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방송이 있습니다. 오마이 TV는 오마이 뉴스 아시죠?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 TV입니다. 문재인 후보 보셨는데 어땠는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와서 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짧게. 예, 용기 내서 저희가 여기 목포까지 왔으니까. 좋은 얘기인데요. 네,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네. 다 좋아도 서운한 부분이 있죠, 항상.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 호남 민심이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호남 민심이 아니고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실현 방안,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그렇죠.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아무래도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화제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죠. 네, 조근조근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비정규직이라든가 네. 계약직에 대한 거, 그 부분들 해소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볼 때는 거의 좀 그 문 대표, 문 후보님 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본선 과정에서. 네. 호남 민심이 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호남 민심 과연 어떤 후보에게 어떤 그 정치 세력에게 가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하던데. 이번에 문 후보님하고 네. 안 후보님하고 그 두 분에 대한 경쟁을 좀 하고 그렇죠. 있는 경쟁은 상황이죠. 예. 나왔지만 거기서 대다수가 보면은 문 후보님의 표가 많이 가 있죠. 네. 그래요? 네. 아니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봤을 때게 상당 대조가 되죠. 그 부분이. 그렇네요. 네, 사람 네. 숫자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 하면 기존에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여기서 바람을 일으켰지만은 이게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극복이 어렵다고 보죠. 네.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간다고 봐야죠. 앞서간다? 호남에서 앞서간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 지금 또 여러 가지 팁도 좀 주시면서 그리고 호남 민심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많이 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안에 지금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지금 이 현장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 말씀 들으셨죠? 소감 한 말씀씩 들을 수 있을까요? 후보자들인데 인터뷰해야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인터넷 생방송 중입니다. 오마이TV. 사회자.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 잘생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목포대학교 목포시장인가요? 자기 목포시장? 네, 제 꿈이 목포 시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자, 문재인 후보 바로 옆에서 오늘 방송 토론회 사회를 봤습니다. 네,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옆에서 같이. 일단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회 뽑힌 것도 진짜 몇백 대 1에 우리 오디션을 거쳐서 뽑힌 거라서. 몇백 대 1에 오디션.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시천을 받아서 했긴 했지만 완전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일단 즐거웠고요. 문재인 후보님 옆에서 딱 보니까 후보님이 진짜 실물과는 다르게 미남이셨습니다. 네, 미남이시기도 하고 요즘 그런 말이 흔하잖아요. 뇌생남이라고. 내가 섹시한 남자. 되게 정말 그래요. 네. 질문을 던지고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답변 들으시면서. 답변들이 이제 사실 그 질문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관해서 문 후보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확실하셔서 정말 차기 대통령을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뭔가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 방향성을 정하고 비전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강의를 다니시다가 이제 지방에 처음 거의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 본 학생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학과 저는 13학번 4학년입니다. 4학년. 4학년. 네. 4학년이면 이제 취업 걱정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바빠질 텐데. 네, 괜찮습니다. 네, 제 꿈이 군인이라서. 그래요? 네, 이제 졸업하고 아까 문 후보님이 부사관을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말도 듣고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좋은 공약이구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또 와닿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제일 원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말 그대로 변화죠. 정권의 변화 통해서 새로운 시대, 미래를 저희가 이끌어가는 사실 이제 산업의 역군이잖아요. 이제 졸업 후에.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변화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요. 네. 여러분 꼭 선거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 캠페인. 투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팬클럽이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아유, 그럼요. 네. 아유, 팬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4학년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투표 캠페인까지 함께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 아직까지 저 위에서 당원들과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많은 우리 관계자들, 지지자분들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아마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 일정 이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오늘은 아마 그곳에서 이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요. 내일 충남, 대전 쪽 일정을 다시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일정도 통합 행보. 오늘 일정 용광로부터 시작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현장 그리고 이곳의 목포대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또 당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일도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얘기할 게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고요. 본선을 이제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마이TV 제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이 참배 현장을 보는 것으로 저희 이 대선 현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 보셨죠? 저희 방송 보셨죠? 이 네 글자 멸사봉공을 오늘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을 사자를 쓰는 바람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된 홍 후보가 다시 방명록을 적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방명록을 내용을 바꾸는 아예 새로 쓰는 이런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날짜가 틀려서 날짜를 이렇게 고치는 그런 현장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 다시 방명록을 가져와서 새로 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는 처음으로 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냐 질문했더니 당대표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고 선거도 있었고 디도스 공격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대표직을 순조롭게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 이런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두환 씨 그 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을 지금 전두환 회고록에서 부인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설정되어 있는 지금 선거 레이스에 대해서 자신이 더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저희가 봐야겠죠. 네, 계속 당원들과의 만남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지역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광주를 찾기 전에 용광로를 찾아서 화합과 그리고 이념과 세대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화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민주화 세력, 용광로가 제철소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곳 광주 민주묘지는 바로 민주화 세력을 의미하겠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두 세력이 함께 단합하는, 화합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 세월호 미수자 가족들 만나면서 위로하고 앞으로 이 문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체가 되고 있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전에 들었을 때는 5시 10분부터 5시 20분까지 그렇게 당원들과의 만남이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가 됐는데요. 자, 오마이TV 여러분들 이 현장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출석 체크 못 하셨죠? 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잠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마이TV의 대선 현장 생생하게 저희가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차를 타고 KTX 타고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로 봐서는 아마 곧 문재인 후보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곳 목포대학교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남을 찾아서 시민들과 지지자들,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밝은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기념 촬영합니다. 문재인 후보 화이팅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문재인 후보 화이팅! 네, 문재인 후보 화이팅을 외친 학생들, 네, 사회자들하고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녀 사회자와 함께 문재인 후보가 사진을 함께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화이팅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또 셀카 찍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쉽게 문재인 후보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량을 타고 떠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네요. 네, 사진 찍으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쉬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수하는 학생의 모습. 자, 문재인 화이팅!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와 김경수 의원, 김경수 대변인이 함께 차량에 나란히 타서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목포대학교 강연 현장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TV 매일매일 이렇게 생생한 대선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대선 현장은 오마이TV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고 페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마이TV는 달리겠습니다. 대선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언제나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에서 오마이TV 박정호입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